네, 이번 영상 강좌는 9장 6절의 JDBC 기본 구조와 API 이해, 그리고 실습 9-2 우리 JDBC 종합 이해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JDBC라고 하는 것은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의 약어예요. 이 JDBC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기종 간의 데이터베이스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든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원래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회사들은 고유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구현되어 있겠죠.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해당 DB를 사용하려면 전용의 연결 방법, 오라클이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MySQL이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로 접속해서 프로그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죠. DB를 변경하기도 힘들고. 자,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 JDBC라는 걸 통해서 동일한 API를 통해 가지고 모든 DB를 똑같이 다룰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가 만드는 코드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중간에 이 JDBC API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드라이버 매니저 get 커넥션이라든지 또 스테이트먼트 객체라든지 그 다음에 쿼리 익스큐션 하는 거라든지 실행하는 거라든지 이런 관련된 라이브러리, 즉 클래스, 함수 사용하는 규격이 되겠죠. 거기 정의가 돼 있어요. 그것만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중간에 이거를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드라이버라는 게 있습니다. 역시 드라이버라는 것도 일종의 라이브러리의 집합이고요. 자바의 JDBC API를 각각의 회사가 구현한 구현 클래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라클을 쓰려면 오라클 JDBC 드라이버라는 게 필요하고요. MySQL을 쓰려면 MySQL JDBC 드라이버라는 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 드라이버 클래스 파일만 있으면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오라클 쪽으로 실행할 수도 있고 MySQL로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DB 종류가 달라도 프로그램 코드 변경 없이 모든 DB를 바꿔가면서 드라이버만 교체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게 원칙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유는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자바 언어를 써서 프로그램을 하고 JDBC를 사용해서 DB 연결을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DB를 핸들링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SQL, SQL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SQL을 만약에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전용의 SQL을 사용을 하거나 혹은 오라클만 지원이 되는 SQL 구문을 사용하게 되면은 DB를 바꿨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표준 ANSI 혹은 ISO 규격의 SQL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실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SQL 구문도 해당이 되지만 함수도 해당이 돼요. DB에서 제공하는 함수도 DB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나 이런 걸 하면서 DB 쪽을 JPA 라는 걸 이용을 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JPA는 자바 퍼스턴스 API로 JPA를 쓰게 되면 이 SQL이나 이 DB 연결이나 처리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우리 자동화해서 처리를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개발자가 직접 쿼리를 만들지 않고도 DB 연동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는 있겠죠. 근데 물론 JPA를 쓴다고 해서 모든 DB에 호환이 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려면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죠. 그냥 쓴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JDBC에 대한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줘야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H2DB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H2DB를 우리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JDBC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돼요. 결국 라이브러리를 복사해서 기본적으로 web-inf lib 폴더에 둬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이제 7장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메이븐 기반으로 변경했죠. 그러니까 굳이 일부러 파일을 폴더에다 복사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메이븐 설정 파일인 form.xml의 의존성 설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 메이븐 리파지토리에서 H2를 검색을 해서 H2DB 엔진 선택하고 라이브러리 버전을 선택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DB 설치 버전을 따르면 돼요. 그래서 최신 버전이 2.1.210을
해도 되고, 혹시 여러분들 DB가 그 1.4대 버전이면 1.4대 버전을 선택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가서, 우리 JW북 프로젝트죠. 폼.xml을 오픈해서 기존에 요 dependencies가 있는데요. 여기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 잘못되면은 프로그램이 정상 동작 안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dependencies와 dependencies 사이에 지난번에 우리 sublit JSTL 넣은 거 아래쪽에다가 새로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자, 들여쓰기 해서 맞춰주면 좋겠죠. 네. 자, 요거 주의해서 dependencies가 2번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주의할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사를 하면은 이 스콥이 테스트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내장 DB이기 때문에 보통은 실제 운영하는 서버에서는 H2DB를 쓰지 않죠. 그러니까 테스트용으로 쓰기 위해서 요 스콥 설정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워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부분은 메이븐에 별도의 빌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 부분은 지워줘야지만 정상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콥 부분을 테스트로 돼 있던 거를 좀 지워줄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저장이 되겠죠. 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잠시 후에 여러분들 요 메이븐 디펜던시스에 H2 라이브러리가 포함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거기까지 하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버전은 최신 버전으로 하면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JDBC 프로그래밍 과정이에요. 자, 이 JDBC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것은 API 규격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규칙에 따라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절차에 따라서 어떤 클래스들을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지 그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조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한번 익숙해지면 다른 프로그램을 할 때에도 이 구조를 재활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단계별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고 따라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DB 관련 프로그램을 여러 번 작성을 해보면 익숙해져서 그 구조를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JDBC 프로그램 단계를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JDBC 드라이버를 로드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DB를 쓸 것인지 결정을 하는 거죠. 내가 오라클을 쓸 거야? MySQL을 쓸 거야? H2를 쓸 거냐?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드라이버 로드라는 단계입니다. 자, 이때 필요한 정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클래스 드라이버 파일의 클래스 드라이버 드라이버 클래스의 이름이고요. 이름만 있으면 되겠죠. 클래스 드라이버 로드 하는 데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 로드 하면은 이제 우리가 JDBC API 규격에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DB에 연결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은 여기 있고요. DB는 물리적인 위치는 같은 컴퓨터일 수도 있는데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컬 컴퓨터라도. 그러니까 DB에 연결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하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IP 주소, 포트,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DB 이름, 이런 정보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클래스들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DB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하고 DB하고의 연결이 만들어진 상태예요. 이제 자,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이제 이렇게 통신할 수 있도록 관이 만들어졌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연결됐으면 어플리케이션에서 DB한테 어떤 명령을 날려야 되죠. 자, 그거는 뭘로 만들어요? SQL로 만듭니다. 자, 근데 SQL은 텍스트잖아요. select, 별표, from,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프로그램에서 객체화하기 위해서 스테이트먼트라는 객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SQL 문장을 그 스테이트먼트 객체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일반 그냥 S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prepared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그 중에서 prepared 스테이트먼트라는 걸 쓴다. 이제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 여러분들 설명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prepared 스테이트먼트를 써요. 자, 그런 다음에는 쿼리를 전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쿼리를 전송하는 방법은 execute query, execute update 등을 이용을 해서 쿼리를 전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리턴 값, 받을 값이 있으면 결과를 받고 다 사용을 했으면 연결을 해제하는 그런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JDBC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단계별로 진행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있는 설명을 참고 기억하고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살펴보면 됩니다. 1단계는 드라이버 로드 하는 거고요. class.for 쓴다 그랬고, 이때 필요한 정보는 드라이버 클래스 이름입니다. 자, 근데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H2 콘솔을 실행했을 때 여기 나오는 요 이름이에요. org h2.driver. 네, 그 정보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름이 잘못되면은 에러가 나요.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들 요거 스펠 틀리지 않도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요 전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요 매입은 추가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DB 연결할 때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기 위한 URL 정보가 필요해요. 요걸 JDBC URL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것도 역시 DB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H2DB 경우에는 각각의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네트워크 모드를 쓸 거니까 요거를 사용을 하는 거죠. 네. 자, 여기 마찬가지로 H2 콘솔에 있는 JDBC URL에 해당하는 요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할 때는 요걸 사용을 하는 거죠. 네, 혹시 오라클을 쓴다, MySQL을 쓴다면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URL이 조금 변경이 돼요.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DB 연결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커넥션 클래스로 연결을 만드는데 이때 드라이버 매니저의 getConnection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JDBC URL과 DB에 생성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서 접속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다음 단계에서는 SQL 문장을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생성을 하는 건데 이렇게 prepared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만들고요. 커넥션으로부터 prepared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얻어오고 이때 SQL 문장을 주게 되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은 DB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코드는 insert into test table의 values 하고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얻어온 어떤 변수 값들이 요 사이에 위치하겠죠. 자,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문자열 형태로 결합하는 것은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이제 물음표로 변수에 있는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를 만들어 주고요. 요 아래와 같이 prepared statement 만약에 이제 요 DB에 들어갈 컬럼 값이 유저네임, 첫 번째 컬럼은 유저네임, 두 번째 컬럼은 이메일이다 라고 한다면 문자열일 경우에는 setString, 만약에 숫자 값이면 setInt 혹은 setDouble, 날짜 값이면 setDate, 네, 이렇게 각각 데이터 포맷에 맞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첫 번째 물음표, 두 번째 물음표, 그리고 이제 이건 예시인데요. request.getParameter니까 이제 웹 HTML 폼에서 입력된 값을 받아다가 요 변수 물음표 값에 매핑을 해주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하면 스테이트먼트 객체에 SQL로 만들어진 데이터까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실제로 SQL을 전송하는 거는 execute query와 execute update 두 개의 메서드를 써요. execute query는 주로 select문, 네, 그러니까 DB의 변화가 없는 값을 갖고 올 때 사용하는 게 execute query고요. 그 다음에 update나 delete, insert와 같이 데이터에 변화가 생기는 건 execute update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nsert문을 수행하나 update를 하나 delete를 할 때 모두 statement에 execute update를 호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일어나야 실제 쿼리가 전달이 되는 거죠. 이때 업데이트는 이제 반환값을 인트로 받지만 특별히 활용하는 경우가 없고요.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반환값을 갖고 만약에 그 처리된 데이터의 수니까 뭐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도록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쓰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execute query는 이제 리턴 값을 받아야 되죠. select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리턴 값을 받기 위해서는
검색된 결과값을 받아오기 위한 리절트 셋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리절트 셋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검색된 조회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포인터 정보를 얻어와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연결 인터페이스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받는 게 이제 바로 그 얘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리절트 셋으로 익스큐 쿼리를 통해서 결과값을 받아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받아온 값이 실제 데이터가 100개가 나왔다면 100건을 한꺼번에 데이터를 통짜로 받는 게 아니라 그 100개의 데이터에 차례대로 액세스할 수 있는 일종의 포인터 정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을 다 했으면 DB 연결을 끊어줘야 돼요. 이건 마치 전화 통화한 다음에 전화를 끊어줘야 다른 사람이랑 통화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때 그 종료를 할 땐요, 단지 커넥션만 클로즈하는 게 아니라 이제 리절트 셋이라든지 스테이트먼트라든지 연관된 애들도 다 같이 클로즈를 해주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요거를 트라이 캐치, 익셉션 처리를 해서 요 부분을 같이 해주게 되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할 때는 요 부분을 조금 더 개선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때 또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각각의 리소스를 클로즈 할 수 있도록 실습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요거는 좀 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까 이제 DB가 있었고요. 이 DB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 연결을 매번 하나 연결하고 끊고 하나 연결하고 끊고 하면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DBCP라는 겁니다. DBCP는 DB 연결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비어있는 연결을 하나씩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할 수 있는 커넥션 풀이라는 객체를 중간에 사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다 이걸 씁니다.